요즘은 웬만한 도시마다 도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들이 마련돼 있어서 여행하기 참 좋은데요. 대전에도 대전의 역사를 오롯이 담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민속, 미술, 고고학 등 각 분야 유물 2만 9천여 점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와 근대에 이르는 대전 역사를 전하는 박물관인데요. 상설 전시 내용도 물론 좋지만 다양한 특별 전시 내용도 알찬 박물관이라고 해서 마침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하니깐요. 제가 또 놓칠 수 없겠죠. 선생님, 제가 이 대전에 숨쉬고 있는 이 전통의 향기를 찾아서 이곳에 이렇게 편안하게 왔는데, 여기서 제가 유야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것들, 볼거리들, 즐길거리들 여기에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유야호를 외칠 때 딱 이렇게 저의 부채가 이렇게 흥겹게 펼쳐질 만한 전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번 저희 전시는 그 조선시대 국악을 주제로 해서 이제 왕실, 선비음악, 민중음악을 이제 해당되는 음악을 이제 전시 유물과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전시 무형문화재 중에서 음악 관련된 무형문화재랑도 연계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 중에 특별히 음악을 선정해서 이번 전시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조금 그런 게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딱 가서 보고 제 마음이 치유됐나 안 됐나 이걸 보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렇게 피디님이 자꾸 밖에 못해 이러니까 하도 이 잔소리 들으니까 이 심신의 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제가 가보고 마음이 안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시켜주세요. 가시죠. 한국 문화전 국악의 울림. 조선시대 왕들은 예와 악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서 예악을 중시했다 하죠. 예악은 국권의 상징이기도 했는데요. 국악 테마 전시는 그런 조선시대 왕실 음악으로 시작됩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오자마자 이게 음악이 들리니까 제가 이거 배웠거든요. 네. 이거 진짜 배운 거예요, 선생님. 한국무용 제가 시간에 배운 거예요. 네. 춤선이 아주 좋으세요. 내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 보니까 뭔가 전시 조각품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절구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네네. 어떤 거죠? 이거는 축과 지라는 악기인데, 악기예요? 네, 악기입니다. 네. 이 전시되어 있는 세 개가 다 악기인데, 네. 이 축이라는 축과 지라는 악기는 그 연주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저 방망이처럼 보이는 게 지라는 도구인데, 네. 저거를 들었다가 내리치면은 네.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게 연주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연주회 시작할 때 시오 땅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굳이 저거를 한번 꾹 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있는 박이라는 악기가 그 음악의 지휘봉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탁 접으면 탁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와 함께 이제 우리가 이제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 표시로 저 축을 한번 두들기는 겁니다. 박이 부채랑 닮았네 이렇게 해서 네, 탁 맞습니다. 이런 소리로 시작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박이랑 이 축과 지는 알겠고, 네. 그 옆에 저 동물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이게 등에 뭐 이렇게 갈기가 난 게 약간 생김새를 보아하니 네. 도룡뇽. 제가 어렸을 때 이 도룡뇽이 많았고 도룡뇽 알 갖고 막 이렇게 놀고 네. 그 도룡뇽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저거는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은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호랑이가 뭐 이렇게 귀여워요. 근데 사실 너무 귀엽잖아. 저거는 저거는 네. 참 귀엽죠. 네. 근데 저것보다 약간 정말 호랑이처럼 생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 네.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거는 저렇게 좀 귀여운 모습의 오. 호랑이가 이제 엎드린 모습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저거는 네. 어라는 악기인데 네, 저거는 이제 연주의 네. 끝을 알리는 역할입니다. 저 옆에 있는 어체라는 것을 걸로 이제 호랑이의 머리를 3번 치고 저 갈퀴 모양을 한 번 훑어요. 네. 그걸 3번 반복하면은 이제 연주가 끝나고 이 박을 3번 치면은 이제 음악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네, 아마 이거는 다른 데서 보기가 좀 어려웠던 악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은 약간 신기한 악기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궁중 제례악에서 사용되는 편종과 편경 등 특별한 악기들과 더불어 의궤와 악보를 정리해 놓은 서책을 통해 궁중 음악을 살펴보고 나면 이번에는 선비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선비들은 인의를 이루는 또 하나의 길로 음악을 즐겼다고 전해지는데요. 선비 하면 점잖게 책만 읽고 글 쓰는 모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도 사랑했다니 역시 우리 선조들은 풍류가 뭔지 아는 분들이었네요. 더불어 매우 귀한 악기들도 살펴볼 수 있어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선생님 옆에 있는 악기를 보니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면서 그 나무 결에서 느껴지는 그 옛 과거의 흔적이 나면서 뭔가 진품의 냄새가 납니다. 선생님, 진품입니까? 진품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악기인 거죠? 네, 이 검은고는 연정 이면수 선생님께서 소장을 하셨던 건데 그 검은고의 바닥면을 보면은 이거를 만들었고 수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 만드셨어요? 이게 170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지금 한 1700년대라 하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한 400년 정도. 와, 진짜 오래됐네. 400년. 네. 50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고 그렇게 너무 오래되지 않는 그만큼 이렇게 잘 보관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보관 기관에서 잘 보관해 주셔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일단 두 개가 줄수가 다른 거 보면은 똑같은 악기는 아니고 제 촉에 가면은 하나는 검은 거고 하나는 가야금 일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위에 게 줄이 그 검은색 줄이 있더라고요. 위에 게 검은 거, 밑에 게 가야금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유. 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가야금이고요. 밑에 6줄로 되어 있는 거는 검은고입니다. 검은고는 보통 오동나무와 밤나무를 이제 섞어서 이제 통을 만들고요. 그리고 명주실을 이제 꼬아서 6개의 줄을 달아서 연주를 합니다. 검은고는 사실 선비들이 가장 좋아했던 악기고요. 그래서 검은고 연주법이나 검은고 악보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검은고는 연정 이면수 선생님께서 이제 보관하시던 거였는데 제작년대가 뒤에 써 있습니다. 170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 1900년대에 다시 한번 수리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관계기관에다가 기증을 해주셨고요. 그 관계기관은 이제 이 선생님이 호를 따서 관계기관의 명을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또 보관을 잘 해주셔서 상태도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말 검은고의 명장이셨던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서양 악기로 치면은 비틀즈의 어떤 기타리스트가 쳤던 그 기타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검은고네요. 잘 간수해야겠습니다. 검은고는 예로부터 모든 음악의 우두머리라 해서 백악지장이라고 불렀는데요. 선비 음악에서 다른 악기는 없어도 검은고는 꼭 갖췄다고 합니다. 더불어 종류가 다양한 대금은 합주도 가능한 악기로 꼽히는데요. 도포자락을 펼쳐 안고 대금을 연주하는 선비의 멋스러운 모습과 그윽한 소리 어떻게 상상이 되시죠? 전통음악은 어떤 계층이 즐겼느냐에 따라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뉘는데요. 궁중음악과 양반계층이 향유한 음악은 정악에 속하고요. 또 격조 높은 궁중음악에서 시작해서 절제의 선비음악, 그리고 또 속도감 있고 장단 변화 많았던 민초들의 민속악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어서 더욱 인상적인 전시입니다. 옆에 보니까 여기 대금 같은 거
대금. 네, 맞습니다. 대금 이런 거는 제가 알고 푹 당기는 거 있고 해금 어디 아픈 목소리거나 죄송해요. 그리고 이거는 알겠거든요. 네. 근데 여기 양금이라고 써 있는 건 제가 그 음악책에서 저는 본 적이 없는 악기인데 이게 어떤 악기죠? 이거는 서양에서 들어온 악기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청나라를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데,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서양이란 글자를 쓸 때 쓰는 양을 썼습니다. 그래서 양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악기입니다. 아니 당시대 때 어떻게 중세 유럽에서 이 조선 땅까지 이게 건너왔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근데 이게 봤을 때 이게 좀 작은 사이즈라서 검은 거나 갈금을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는 뭐 이렇게 하프처럼 뜯는 건지 아니면 바이올린처럼 요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무릎에 두고 요렇게 하는 건지, 혹시 요거는 어떻게 그 연주법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악기는 그냥 앞에다 이제 앉은 상태에서 앞에다 놓고요. 그 얇은 대나무 채를 이용해서 저 줄을 때리는 형식으로 때려요? 네네. 요렇게 톡톡톡? 네네. 그런 악기입니다. 지금 채는 여기 지금 보관이 안 되어 있는데, 네. 연주를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부드럽고 얇은 채를 때려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 전시는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단박한 자연의 하얀색, 풍요로운 대지의 색, 노랑을 포함해 전통 오방색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어린이 체험 전시입니다. 색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체험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른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다음에 찾을 땐 또 어떤 특별한 전시를 만날 수 있을까요?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향연이 기다리는 박물관입니다. 선생님, 또 제가 온다고 여기다가 저를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두시면 어떡해요? 요거는 혹시 선생님? 아닐까요? 너무 어이가 없으신 웃음을 주시는데, 여기는 딱 봐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공간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체험전이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그 박물관은 주로 그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체험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이 공간이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체험 전시를 주제를 바꿔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꼬마 선비의 20색깔 찾기라는 이름으로 전시가 체험관이 운영 중입니다. 여기 보니까 뒤에 색깔이 노란 색깔,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런 것들을 주로 써서 여기를 꾸며 놓으셨는데, 네. 어떻게 여기 디자인 하신 분께서 노란색 덕후신가요? 어떻게 이런 색깔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 놓으셨죠? 이번 체험전의 주제는 오방색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파란색, 흰색, 빨간색, 검정색, 노란색. 노란색이 중앙을 나타내는 색인데 가장 존귀한 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황제만 쓸 수 있는 그런 색깔입니다. 복주머니잖아. 여기 고기 그냥 덩실 덩그라니 이렇게 주렁주렁 고기 올렸습니다. 어떻게 이 오방색에는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요.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좌절과 어떤 그 희노애락, 그것들 이 복주머니처럼 가득 이 박물관에서 그 기운을 받아가시길